안녕하십니까. 프롤로 의원의 정지욱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흔히 보는 환자들 중에 이제 종아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쥐가 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인을 조금 알아보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종아리 근처에 국소적인 이유가 있겠고요. 종아리로 통증이 내려오는 원인은 다른 쪽에 있는데 종아리 쪽이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아리가 아픈 이유, 이 근육 쪽이 딱 보이시죠? 종아리의 근육은 주로 장단지 근육이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서브를 받고 딱 받아 넘기기 위해서 갑자기 움직이다 퍽 하면서 아 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아리 근육의 파열인데 비복근의 파열이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 달리기 같은 거 많이 좋아할 때 아킬레스 힘줄이 아플 때도 종아리가 아프다고 옵니다. 또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인데 무릎의 뒤쪽에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거나 찢어지면서 거기 물이 차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커시 낭종이라고 하는데 그 낭종이 복음 쪽에 있다가 터지면서 종아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종아리가 아픈 게 그 근처에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 연골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분이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외상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은 병력이 있거나 하는 병력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보이시죠? 그 빨간색이 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 영역인데요. 디스크가 있을 때 대개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신경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면 그때 디스크가 신경을 콱 누르면서 실제 문제는 허리에 있지만 방사통이 종아리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개 오랜 기간 디스크를 앓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건을 들다 퍽 하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수반되면서 다리가 저린 게 조금 있다 나타났다거나 하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종아리만 딱 아픈데 나는 허리가 아픈 적도 없고 허리가 아팠던 과거력도 없다. 그러면은 디스크일 확률이 적겠죠. 물론 갑자기 오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기 때문에 허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흔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질환이라고 써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운동을 하다 다친 적도 없는데 난 이상하게 종아리가 아픕니다. 종아리가 무겁습니다. 특히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많이 서 있거나 많이 앉아 있는 직업인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고 좀 걷다 보면 괜찮아지고 그리고 밤에 자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쥐가 나요. 그런 사람의 상당히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흔한 질환은 사실은 혈관의 역류,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하지정맥류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죠. 하지정맥류는 개념 자체가 혈관의 역류라는 것이 선행되다가 나중에 혈관이 튀어나온 질환이라서 혈관이 튀어나왔다 안 튀어나왔다로 하지정맥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그걸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정상 정맥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올라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거죠. 즉 올라가기만 해야 됩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로 정맥에 역류가 시작되면 올라가던 피가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온 거를 정맥 부전이라고 하고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피가 다리 쪽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그걸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 부전이나 하지정맥류는 둘 다 혈관이 거꾸로 내려와서 생긴 결과물이고 둘 다 종아리가 아프거나 종아리가 무겁거나 아니면 쥐가 나는 것의 흔한 이유입니다. 현재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혈관의 역류가 의심이 된다면 하지정맥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건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밑에 위에 밑에 위에 무슨 파도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피가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즉 혈관은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만약에 초음파상에서 관찰이 되면 혈관에 뭐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고요. 물론 환자의 증상하고 맞춰봐야 되고 환자분의 증상이 하지정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른 것도 같이 이제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초음파가 환자의 임상 증상이 하지정맥과 관련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수술적 치료, 시술적 치료, 혈관경화요법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병행하기도 하고요. 수술적 치료는 말 그대로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잘라서 없애는 겁니다. 수술에 따른 단점은 혈관은 반드시, 특히 정맥은 반드시 옆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정맥을 뜯어서 없애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좀 있고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으며 완벽하게 혈관에 역류되는 부위를 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로 시술적 치료가 있는데 시술은 깊은 정맥과 표재성 정맥이 만나는 부위에서의 역류, 즉 혈관이 깊은 정맥으로 들어가는 부위에서의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술적 치료를 합니다. 시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는 베나실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막는 방법이 있고요.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막는데 빛의 열을 이용하는 걸 레이저, 전류의 열을 이용하는 게 고주파.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하고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시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나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혈관경화요법입니다. 혈관경화요법은 혈관에다가 경화제라는 어떤 특수한 주사제를 집어넣어서 혈관에 일종의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혈관을 막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혈관경화요법이 종아리나 어떤 발 이쪽의 통증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류 혈관의 크기와 증상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즉 혈관이 크면 증상이 심하고 혈관 사이즈가 작으면 증상이 경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혈관이라도 증상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역류량과 증상이 또한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크기가 작고 적은 양의 역류를 보이는 정맥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걔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종아리가 아프거나 종아리가 무겁거나 쥐가 자주 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지정맥이고 특히 외상력이 없거나 허리에 특별한 병력이 없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 그러면 1순위로 생각해야 될 건 하지정맥이다. 두 번째는 그 하지정맥이라는 게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역류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된다면 초음파라는 걸 해보는 게 좋겠다. 초음파상에서 환자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문제가 발견되는 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다르지만 근위부 그리고 깊은 정맥과 가까운 쪽에 혈관의 역류가 많다면 아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작은 망상 정맥이나 혹은 원위부에 있는 혈관들은 꼼꼼하게 혈관 경화 주사 요법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운동법이라든지 혈관의 어떤 역류를 줄여주는 약물요법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 많이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분은 스타킹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도 다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직접 혈관의 역류를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인 요법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